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은 윤석열의 구원투수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네, 윤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과 개 사과 논란에 대해 어제 사과한 직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정치 입문 이후에 최대 위기란 지적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 김 전 위원장인 셈인데요. 두 사람은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2시간여 동안 반주를 곁들인 독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일단은 김 전 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좀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인은 명료한 언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애초 전두환 발언 후에 사흘 만에 처음 나온 윤 후보의 첫 사과는 좀 애매해서 이거 사과가 맞냐, 이런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말 조심하라는 얘기 말고 다른 어떤 조언이 있었다고 합니까? 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좀 캠프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런 조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개 사과 사진을 올린 직원의 경우 부인 김건희 여사와 별도로 일하는 직원이라고 하고요. 캠프 관계자들도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본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일종의 비공식적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에게 언행을 삼가고 또 삼가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동 전에도 두 사람이 지난 16일에 단둘이 만나서 식사를 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전날에 1대1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부인과 가족 등 이 장모 논란까지 제기를 하니까 윤 후보가 언성을 높이면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인 뒤였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이를 두고 흥분하지 말고 상대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윤 캠프 관계자는 두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며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런데 실제로 캠프에는 김 전 위원장이 합류를 합니까? 네, 사실 윤 후보는 아마 이미 여러 차례 김 전 위원장한테 후보의 캠프 합류를 요청을 했는데 김 전 위원장이 최종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는 특정 캠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은 경선이 끝나고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된다면 공동선대위원장과 같은 비중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김종인은 윤석열의 구원투수의 느낌표는 승리투수의 요건으로 하겠습니다. 네. 야구에서 아무리 구원투수가 훌륭해도 선발투수가 초반부터 무너지면 승리하기 매우 힘든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물밑 조력이나 또 경선 주자들 중에 가장 탄탄하다, 이런 캠프를 보유하고 있어도 결국 승리하기 위해선 후보 본인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점 윤 후보가 새겼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선수인가 심판인가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출석한 장관들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일부 장관들, 그러니까 두 사람도 그렇고요. 네. 이재명 후보를 그러니까 지원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네, 대선이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여러 상임위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이 후보의 배임 혐의 적용 여부를 물었는데 박범계 장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배임 행위에는 그 인사께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전에 그 당시에 객관적인 기대 수익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대 수익을 정확히 몰랐다면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배임 혐의를 물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읽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박 장관이 배임 혐의를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박 장관이 국감에 출석한 당일 저녁에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빼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야당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의 방향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이 친한 사이에 무료로 혹은 매우 싸게 변호를 해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냐는 질의에 전 위원장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후보는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수임료를 어떻게 충당했는지 누군가 대납한 거 아닌지에 대한 의혹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이름만 올려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이에 야당에선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전 위원장이 아니라고 대답해준 셈이 된 겁니다. 이후에 전 위원장은 질의가 이재명 지사를 특정해서 물은 게 아니었다면서 자신은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선수인가 심판인가의 느낌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 2월에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기본적으로 여당의 의원이라고 말했다가 법무를 관장하는 부처의 대표로서 하는 답변이 맞냐 이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죠. 아무리 여당 의원 출신의 장관이라지만 선거를 앞두고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당 의원 출신 장관들이 이재명 후보를 편드는 듯한 인상을 계속 준다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도 어기는 셈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